안녕하세요. 수원민주화운동 계승사업회 운영위원 홍현정입니다. 8월 민주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장마와 삼복더위로 고생이 많으시죠? 이제 말복만 남겨두었는데 복다림은 잘 하고 계신가요? 초복, 중복, 말복하는 삼복은 하지로부터 천간의 3번의 경일로 시작하여 말복은 입추를 지난 경일로 24절기에 속하지 않는 일종의 세시풍속입니다. 복날에는 더위를 이기기 위해 몸을 보호한다는 여러 음식들을 먹는데 대체로 이열치열의 관점에서 더운 음식들이 많이 있죠. 어디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보신탕. 보신탕은 사마천 사기에 진나라 덕공 2년인 기원전 676년에 처음으로 복날을 만들어 개를 잡아 열독을 다스렸다고 한다 라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오래된 음식인데 최근까지도 개고기를 많이 먹었었죠. 개를 몹시도 사랑하여 안내견 묘소에서 묵념까지 하신 윤 대통령도 식용개가 따로 있다고 하신 만큼 잘 드시지 않을까요? 술안주로 최고라던데요. 그런데 올해는 보신탕집이 눈에 잘 안 띄는 것 같아요. 아마도 대통령 같은 대통령 부인 때문이겠죠. 대신 비슷한 흑염소로 많이 넘어갔다는 소문입니다. 어쨌든 삼복에 자주 먹는 음식으로는 삼계탕, 흑염소탕, 추어탕, 장어탕이나 장어구이가 있고 고기가 부담스러우면 콩국수나 정조의 어머니 해경궁 씨가 즐겨 먹었다는 초계국수도 있습니다. 또 팥죽을 먹기도 했다는데 팥죽으로 귀신을 물리치고 더위를 이겨내기 위함이랍니다. 지난 7월은 무더위 장마와 더불어 오송 궁평 2 지하차도를 비롯한 수해사고, 후쿠시마 오염수, 양평 고속도로, 건희 여사의 리투아니아 쇼핑과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등으로 복장 터지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서희초교의 한 초임교사의 죽음으로 우리 교육 현실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에 대해 사과도 없고 내놓는 대책도 없고 그저 전 정권이나 북한 탓이나 하고 감찰과 수사로 모든 책임을 남에게 돌리고 있으니 이런 정권 정말 처음 봅니다.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도 원희룡 장관을 비롯해 여권 인사들은 자기 잘못을 모두 부인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억지 부리고 있죠. 그리고 무능해서 탄핵되었는데 무능한 것으로는 탄핵을 할 수 없다는 건 또 뭡니까? 남녀 차별 맞죠? 오송 참사에 일찍 갔어도 상황이 바뀔 건 없다는 김용환 충북도지사나 당장 서울로 뛰어가도 수해 상황은 크게 바꿀 수 없는 입장이라는 윤 대통령의 생각은 간도특설대 출신 백선엽이 우리가 전력을 다해 토벌했기 때문에 한국의 독립이 늦어졌던 것도 아닐 것이고 우리가 배반하고 오히려 게릴라가 되어 싸웠더라면 독립이 빨라졌다라고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한 말과 어찌 그리 맞닿아 있는지. 국제통화기금 IMF 발표에 따르면 미국, 일본, 유럽 등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한국은 계속 내려가고 있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런 적이 없어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의 수출을 다 막아놓고 제1호 영업사원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죠? 행사 소식입니다. 8월 13일 일요일에는 제11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행사가 펼쳐집니다. 장소는 장안공원 서문광장이고요.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 진행하는데 본 행사는 6시부터입니다. 위안부 관련 방해 세력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느 도시의 우익단체에서는 도서관에서 위안부 관련 도서를 축출하기까지 했답니다. 기림일은 원래 8월 14일이지만 올해는 월요일이기 때문에 하루 앞당겨 진행하게 됐습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원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가 필동 임면수 선생이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2024년 내년에는 필동 임묘수 선생 탄생 150주년이 됩니다. 따라서 진정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신 임면 선생의 뜻을 기리고 실천하기 위해 가칭 필동 임면수 선생 탄생 15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모집합니다. 뜻을 같이 하는 단체나 실무자는 8월 22일 오후 6시 30분에 수원 화성박물관 1층 회의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으니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이 뭘까요? 어린이 색칠놀이예요. 용산 어린이정원에서 대통령과 부인 모습에 색칠하라고 어린이들에게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시 또 걔는 안 빠졌네요. 폐기물 투성이인 용산 미군기지를 급하게 덮어씌워 만든 용산 어린이정원. 오래 있으면 안 된다는데 이런 데서 색칠하고 그림 그리고 과거 어느 정권에서도 벌써 없었던 일인데 냄새가 좀 나죠? 네, 이만하고 다음 민주사랑방은 지난 7월 12일에 있었던 시민 아카데미 특별기획인 서근열 교수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바로 알기 강연으로 나갑니다. 이날 강연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해서 경청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못 보신 분들은 물론 다시 한번 보시고 원전 오염수 방류의 심각성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연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자료가 못 나가고 오디오가 불편한 점은 양해 부탁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바로 알기 사단법인 수원 민주운동 개성사업회가 주최하는 아카데미 특별 기획 프로그램 진행을 맡은 유문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제가 앞에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것보다 바로 강의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어떤 분이 나오시나 그래도 소개는 해야 되는데요. 사실 소개가 불필요할 만큼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몇 분을 만났는데 이사장님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요. 굉장히 낯이 있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TV에서도 많이 보고 또 유튜브도 많이 보고 저는 유튜브를 잘 안 봐서 라디오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서근열 교수님 라디오 인터뷰하고 또 대담하고 그런 걸 많이 들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서설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혹시 선입견을 가지고 들을 수 있어서 그냥 저는 여기까지만 강사님 소개하는 걸로만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게 텔레비 같은 거 보면 그 여론조사 하면 막 나오잖아요. 오차가 어떻고 그죠? 그냥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면 끝날 것 같은데 신뢰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여기 보면은 서균열 교수님은 광주광역시 제1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졸업 이런 거 할 필요 없죠? 네. 보니까 MIT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를 취득했다고 하시는데 그런 거 맞죠? 네, 근데 이건 그만하고, 2년 전에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이제 퇴임하시고 사실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조금은 편안한 이런 이제 생활을 많이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우리 사회가 우리 시대가 그걸 허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오셨고요. 오늘 강의는 우리 사단법인 민주운동 개성사업회에서 매월 민주사랑방이라는 유튜브를 통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8월 달에 그 프로그램으로 아마 송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질문하거나 이럴 때 꼭 좀 마이크 좀 써주시고요. 혹시 오늘 궁금하거나 혹시 놓쳤던 거 있으면 8월 달에 개성사업회에서 방영하는 그 유튜브를 보시면 민주사랑방 유튜브를 참고하시면 한 번 더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한 60분 정도 강의가 좀 진행될 거거든요. 그리고 강의가 끝나면 또 그 정도 시간을 가지고 질의응답해서 늦어도 한 8시 반에는 좀 끝내야지 또 다음 프로그램에 여러분들이 기대를 갖고 오실 것 같아요. 오늘
9시 넘어가고 막 이러면 지쳐가지고 다음에 못 오시니까 그죠? 60분 강의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한 그 정도 시간에서 질의응답을 마무리하는 걸로 하시면 되겠죠? 예, 그러면은 우리 석윤재 교수님 나오실 때 여러분들 가만히 계시면 되죠? 침묵으로, 그죠? 네, 침묵으로 가만히 계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뜨거운 박수로 이 교수님 모시고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더함 파크죠. 오늘 굉장히 일찍 왔습니다. 사실은 긴장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궁금했어요. 와가지고 거의 시내를 다 돌고 팔달문을 갈까 말까 하다가 왔는데 가자는 게 굉장히 잘 됐다고 하십니다. 갔으면은 제 시간에 맞추지 못했을 것 같기도 한데요. 혹시 제 랩탑을 좀 연결할 수 있을까요? 네, 연결해 주시면은 거기 아직까지는 세계 최고 최강의 동영상이 여기 실려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는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돌아가셔야죠. 그렇죠? 네, 천천히 하시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는 요즘 아시다시피 괴담 유포자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오늘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왜냐면 괴담 유포자들은 말이 좀 아주 달콤하거든요. 그래서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잘 걸러드리도록 할 텐데요. 어쨌든 저는 어떻게 참 편하게 살고 싶었는데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또 살다 보니까 고소고발 당하고 그리고 이제 며칠 있으면 또 경찰에 또 나가야 됩니다. 그런 어려운 사실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다른 길이 있기 때문에요. 물론 지금은 인신공격도 있고 많습니다. 학교에서는 저를 파문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 이제 다음에 오면 영예 교수 이 명예도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냥 석윤열이라는 이름 석자로 기억해 주세요. 이건 3.6 어디 노래 가사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제가 더 할 나위가 없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아까 드렸던 거는 이게 무려 제가 10년 전에 한 12년 전이네요. 꾸심하니까 만들었던 영상인데 아직도 이보다 더 좋은 영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게 낯을 가려가지고 PPT에 넣으면은 안 가져가서 아주 그냥 날로 가져왔습니다. AVI 파일이요. 아마 될 것 같고요. 네,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할 수 없죠 뭐. 그냥 인터넷은 됩니다. 그래요? 네. 근데 그럼 저기 PPT라도 좀 띄울 수 없을까요? 아니면은 연결이 아예 안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 네. 그래요? 네. 아니면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연결이 안 돼요? 예. 네. 그건 몰랐습니다. 여기다가 USB. 아니요. 그냥 없이 하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을 한두 번 당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전에 맨 처음에 당했다는 것보다는 이런 상황을 맞았던 게 미국 원자력 학회에서 그때 그냥 보지 않고 했더니 사람들이 놀라더라고요. 물론 영어로 했지만요. 근데 지금 우리말로 하니까 훨씬 더 쉬운 상황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이제 여기 아까 그 영상이라는 건 딴 게 아니고요. 우리가 겪은 사고들 3마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혹시 여기 제주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아니 계시고. 그렇군요. 제주에서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저는 이제 항상 맞춤형이니까요. 그리고 항상 강의가 매번 들어도 좋을 만큼 내용이 확 다릅니다. 그러니까 혹시 다음에는 이제 어디로 가죠? 제가 청주로 갑니다만 여유가 되시면 한번 오시면 또 이야기가 확 달라집니다. 맞춤형으로 소원이 맞는 이야기. 제주에 했는데 그게 어찌나 잘 됐든지 너무 좋아져가지고 혹 빠져가지고 그때 무태 육지에 일이 있어가지고 못 오셨던 분들이 많으셨다고 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 근거 자료는 없습니다만 데이터가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분들이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하신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마 일요일로 오시려다가 아니었기 때문에 못 오실 수도 있고 혹시 제가 그 카메라 때문에 어디 위치에 고정이 되는 게 편하게 좋을까요? 하시면 됩니다. 네, 왔다 갔다. 예. 저는 보통 좀
어슬렁어슬렁 다니거든요. 그래서 괜찮으시면은 아니 좀그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고정하고요. 그래서 안 오시는 것 같고요. 안 오신 것 같습니다. 근데 오실 것 같기도 해서 근데 자리가 없으실 것 같은데 어떡하죠?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때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생각나는 게 요즘 이제 그 우리 그 여당 쪽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그 노량진 시장도 가고. 그래서 제가 이런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늘 우울하고 힘들고 정말 역구불만에다가 저기 마치 저 혼자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오니까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계시고요. 저는 이제 그 아시다시피 그 악성 그 여러 가지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빠졌지 않습니까? 혹시 아시다시피 배 빼고는 다 빠졌습니다만 그런데 가끔씩 웃을 일이 있었습니다. 맨 처음 웃었던 건 뭘까요? 영국에서 노신사분이 오셔가지고 1리터도 드시겠다 했다가 조금 부족해도 100리터 하다가 아 이거 너무 많은가 10리터 든다고 하셨다가 그냥 나중에 보니까 도망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그 라디오 KBS 1라디오였었는데 거기서 토론하자. 물론 이제 영국용어로 해야 되고 저는 영국용어를 못하고 미국용어를 하지만 저는 미국용어로 통하시겠지 하고 이틀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그 뭐 홍모라는 저기 기자님이신데 그래서 토론하기로 했었거든요. 왜 10리터인지 그리고 왜 마실 수 있는지 하필 그 오염수를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실 말씀이 따로 있지 그런 거는 아니죠. 저도 그분이 계시는 옥스포드 대학도 옥스포드 명예교수거든요. 그분은 명예자리가 잘릴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주 부럽습니다. 저는 지금 간당간당해가지고 참 부러워요. 근데 그분 사무실도 갔었어요. 그 아시죠? 옥스포드 그 옛날 중세 때 대학 뭐 교회 성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철문처럼 받쳐가지고 안 계시더라고요. 왜냐면 그분이 쓴 책 중에 제가 의문을 푸는 게 있어가지고 그때도 이 방사능에 관한 책인데 이건 아닌데 해서 제가 사실은 그때 이제 놀러 가긴 했지만 한번 만나시죠 하고 갔었는데 편지까지 띄웠었거든요. 근데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했는데 그때 그냥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라디오 토론을 좀 못했는데 어쨌든 그때 한번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석학은 석학인데 도울 석자인가 보다. 아니면 석사도 도울석인가. 그렇게 해서 이제 참 재밌었고요. 첫 번째 웃었고요. 두 번째 웃었던 거는 정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말이죠. 또 물을 드신다는 분이 또 나오셨더라고요. 저기 상당히 높으신 분인데 그분도 똑같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한번 찾아가려다가 근데 그때부터 저에게 그 악성 저기 이메일이 오기 시작했으니까 그 중에 하나가 좀 부끄러운 줄 알아라. 부록의 나이도 지난 것 같은데 정치 초자 지망생 서균열 점점점 물러나라. 그래서 제가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여의도 근처를 가지 않고 다른 그 젊은 분들한테 자리를 내드리려고 저는 원래부터 전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그 기억이 나서 그때 좀 재밌었고요. 근데 진짜 재밌었던 거는 그 노량진 시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시죠? 어떤 분이신 것 같은데 근데 그것도 제가 직접 목격을 못했기 때문에 또 괴담일 수도 있죠. 가짜일 수도 있고 제가 데이터가 또 항상 부족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제가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면은 이게 데이터입니다. 이거 저거 데이터 저게 파워포인트 다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말씀만 드리는데 이게 그 저기 확대돼 가지고 그냥 그 가짜 뉴스 이렇게 됐는데 그분이 왜 그 바닷물 진짜 그 물을 또 마셨다고 하더라고요. 보셨어요? 네. 그랬는데 수돗물을요. 바닷물을. 근데 왜 그러셨을까요? 아마 안전하다는 걸 보이시는 것 같은데 조금 그 과속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바닷물을 떠드셨다. 우리나라의 의원분께서 그 수돗물을. 그래서 저도 웃었는데요. 그러면 우리 국민이 어민께서 수산업분들이 아마 안심할 줄 아실 것 같은데 얼마나 좀 유치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진짜 배꼽 잡고 웃었던 생물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수조에 있던 물고기들이요. 난생
이런 일은 처음이다. 바닷물은 우리가 먹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마시는 줄 알았는데 인간도 마시는구나. 그래서 굉장히 웃었다고 하는데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가짜 뉴스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즐거운 일도 있습니다.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여러분 뵈니까 정말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럽 비마라고 하잖아요. 사슴을 가리키며 말이라고 하면 충신이고, 사슴을 가리키며 사슴이라고 하면 역신이다. 근데 저는 그냥 말을 가리키면서 말이라고 한 것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고소당한 거죠. 그래서 이게 나라가 맞습니까? 도대체 이 정권은 어떻게 된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하다 보니까 참 그 민주화 정신, 오늘 그제 어제도 그렇고요. 제가 읽어봤거든요. 몰랐던 사실들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숙연해졌습니다. 오늘 도중에 그냥 놀러 다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 묵념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겸허하게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물론 이제 과학자가 저는 그래서 그분들의 말에 의하면 선동대학교 괴학과 분명히 교수라고 떠돌아다니길래 그러라지 뭐 하지 않겠다. 역사가 증명하겠지. 우리 국민께서, 시민께서, 도민께서 저를 판단해 주시겠지. 그렇게 믿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후쿠시마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거기는 아시다시피 인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 같죠. 많은 부분은 물론 핵폭탄, 핵실험도 있지만요. 핵잠수함 사고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바람이 치니까 우리 잘 모르죠. 그리고 재처리 공장에서 나는 많은 사고들도 있었습니다.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원자력 발전소만 하더라도 벌써 몇 번이 났을까요? 6번입니다. 스리만이 있었죠. 1979년 3월 11일이 아니고 3월 22일입니다. 3월 11일은 후쿠시마죠. 그리고 1986년 4월 28일 체르노빌 났죠. 그리고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다이이치 1, 3, 2, 4, 5 6개는 전부 다 세야죠. 그렇잖아요. 후쿠시마는 4개가 동시에 한 세계 초유의 최대 그러니까 상상 초월이죠. 6번이에요. 근데 그 원자들이 어떻게 지어진지 아세요? 보통 설계를 하잖아요. 그리고 안전성 분석 보고서가 한 20권쯤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과장할까요? 저희 문 끝까지. 거기에 의하면 마지막 장에 원자력 발전소는 사고 확률이 10만 년에 한 번, 100만 년에 한 번이다. 전부 다 그랬어요. 스리마일도 체르노빌도 후쿠시마도 10만 년에 한 번. 맞나요? 여태까지 쭉 봤어요. 원자력 발전소 상업용 처음 돌아간 게 1956년입니다. 영국 기체냉각로였어요. 자, 이게 돌아간 게 그렇다면 지금 몇 년이 됐을까요? 지금 67년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6번 났습니다. 그럼 계산 간단하죠? 쉽죠? 11년에 한 번씩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10만 분의 1은 여전히 유효할까요?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나고 앞으로 10만 년 동안 안 나는 거 맞죠? 그 이유는요. 완전히 녹아버렸으니까 다시 사고가 날까요? 그 발전소는? 날 수가 없죠. 발전소 자체가 소멸을 해버렸는데. 그러니까 기술자들이 맞습니다. 앞으로 10만 년 절대 나지 않습니다. 체르노빌 절대 나지 않아요. 4호기는 왜냐면 다 녹아버렸으니까. 스리멜 없어져 버렸으니까. 후쿠시마 1, 2, 3, 4 없어졌으니까. 맞죠? 그런데 보세요. 11년에 한 번. 그러면 2011년 나고 지금 벌써 12년째죠. 난다는 거예요. 어디선가. 어디서 날까요? 중국입니다. 그 이유는 쪽수가 제일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를 초월한 지가
오늘 되거든요. 50개가 넘어요. 앞으로 200개가 됩니다. 이게 전부 우리로 치면은요, 산둥반도 출발해가지고 전부 이쪽이에요. 왜냐면 바다가 있으니까요. 거기서 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진짜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도 버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막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후쿠시마가 버린 거는 세계 최초입니다. 물론 말을 하죠. 중국도 버리고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는데, 자 그러면은 다른 원자력 발전소는 어떻게 했을까요? 수리말섬부터 할까요? 연대별로요. 79년이니까 벌써 30년, 54년째 됐습니다. 거기서도 지하수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나라나 일본보다는 지하 수맥이 적고 그리고 섬이었거든요. 지하수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나왔습니다. 오염수가 나왔어요. 얼마큼 나왔느냐? 1000분의 1 정도, 1000톤쯤 나왔거든요. 모아가지고, 근데 거기는 원자로도 그렇고 멀쩡했습니다. 저도 나흘 있다가 한번 가봤었는데, 카터 대통령이 왔을 시절이죠. 카터 대통령이 와가지고 원자력 기술자거든요. 해군 출신. 이거 사고 난 원전 맞습니까? 물론 영어로 했겠죠. 그만큼 발전했어요. 다 끝나버려서. 나흘 되니까 아주 전부 종료.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외상이 없었죠. 근데 나중에 들어보면 내상이 아주 심각했던 겁니다. 내장의 절반 정도가 확 녹아가지고 밑에 바닥에 떨어져 다행히 원자로가 꽉 붙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모델링 했거든요. 웨스팅하우스 할 때. 그래서 후쿠시마를 할 때 아주 적나라하게 제가 모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거 자료고 있게 말씀드린 건데, 제가 방송에서는 저희가 뭐 12년 전에 어디 웨스팅하우스 있었고 20년 전에 뭘 했고 그런 자료를 말씀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이런 누명을 쓰긴 했는데 좀 억울하긴 한데요. 그리고 지금 문제 말씀드렸으니까 근거가 있는 이야기다. 제가 드렸던 말씀에 MBC가 되고 YTN에 전부 근거가 있었다. 그런 말씀 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그 물을 어떻게 했느냐? 버리려고 하다가 주민 반대, 시민 반대 부딪혀가지고 결국 3년 동안 공청회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발전소가 손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가지고 어디까지 간 아이다호라, 미국은 그 땅덩이 넓잖아요. 아이다호라는 옥수수밭이 있습니다. 거기 원자력 용수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고이 갖다 놨습니다. 버리지 않았죠. 심지어 그 강물에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종료. 과거에 이랬죠. 자, 체르노빌은 어땠을까요? 좀 더 심각했죠. 거기는 이제 뚜껑이 날아가고 원자로가 사실 한 1m 좀 떴다가 내려앉았습니다. 원자력이 폭발한 건 아니고요. 탄소가 있었는데 그 흑연이죠. 흑연이 너무 뜨거워지니까 그냥 터지면서 원자로가 떴죠. 떴다가 가라앉고 이제 난리가 났는데요. 거기도 지하수가 있죠. 우리보다 덜하지만. 그래서 그때 사회주의 소련이었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28명의 결사대원들을 집어넣어가지고 바로 공구리 작업, 그러니까 092 공구리. 저는 처음에 공구리 박사라 그래가지고 저는 그러니까 후쿠시마 처음부터 아마 이렇게 스타가 될 운명이었던가 봅니다. 미국에 살 때 이걸 가지고 어디에 쓰이는 2011년 3월 11일 드디어 제가 답을 얻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봤기 때문에 제가 놓을 수가 없는, 왜냐하면 제가 책임져야 되니까. 제가 그때도 우리 결핵계, 우리 그 시민계, 동인계, 어민계 알렸거든요. 이게 위험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체르노빌처럼 콘크리트로 막지 않으면은 나중에 지하수 때문에 큰 욕을 치를 것이다. 이거 정말 눈에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런데 그때 그 28명은 사흘 작업하고 그리고 한 달 안에 전부 하나씩 승화해서 죽었죠. 엄청난 방사능이죠. 그렇죠? 근데 그걸 알고 들어갔어요. 그 전부 그때 그 역사를 기록 영화가 있거든. 한번 보세요. 굉장히 눈물이 나와요. 전부 가족들한테 작별 인사를 고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자기 죽을 줄 아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근데 그때는 저희 군대라고 레드 아미죠. 들어갔어요. 그래서 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거죠. 그래서 제가 사고가 난다면 후쿠시마 같은 경우도 분명히 스리말보다 훨씬 더 10배, 100배
200배 심각한 상황이니까 들어가서 막아야 된다. 그 사무라이 정신 있잖아요. 할복하는. 그런데 지금 사무라이들이 다 실종된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역사에만 존재하죠. 하나도 없었고, 그리고 그때도 일본 정부는 아주 오만하게도 일본의 원자로가 녹을 리가 없어. 너 저기 맛이 갔구나. 그 저기 한국에서 어디 나오더니 이제 뚜껑이 열렸구나. 그때부터 저는 이제 괴학자가 되기 시작했죠. 근데 정말로 원자로가 다 녹은 거예요. 그게 너무 간단합니다. 쓰리마일 섬 전 전공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약 90분 정도 물이 안 들어갔습니다. 자, 왜 물이 중요하냐? 당연하죠. 우리가 그 마시는 것처럼 원자로는 식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지가 된 다음에도 식혀줘야 됩니다. 그 이유는요. 자동차로 치면 과속을 하다가 당기잖아요. 그 엔진 브레이크라고 하죠. 당기면 어떤 일이 나요? 계속 끌고 갑니다. 그렇죠? 고속도로에 그 바퀴자국, 스킵 마크라고 바퀴자국이 남거든요. 근데 그게 끝없이 가요. 15년, 20년.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계속 원자로는 꺼졌지만 해결로는 반응 멈췄지만 방사선이 엄청나게 나오기 때문에 물을 계속 부어줘야 돼요. 계속. 근데 스리마일은 부어줬죠. 그리고 체르노빌은 불어줬죠. 왜냐면 컴퓨터가 망가졌으니까 불 붙더라도 그냥 거기 다 식혀졌죠. 그런데 후쿠시마는 그 시간을 놓쳐버린 겁니다. 90분도 아니고 무려 9시간을 물을 넣지 않았습니다. 왜 물이 안 들어갔을까요? 물을 넣으려면 펌프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365일 그냥 전속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그 펌프가 안 돌아갑니다. 왜요? 펌프가 그냥 돌아가나요? 전기가 있어야죠. 그런데 지진 나고 금이 갔죠? 아, 그리고 제가 그래서 후쿠시마는 절대 안 갑니다. 왜냐면 제가 가면 균열이 가잖아요. 그렇죠? 균열 가면 이건 정말 많은 것은 갈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내가 가면 이건 진짜 끝이다 해서 안 갔는데 아니 근데 오란 말도 안 했어요 사실. 왜냐면 그 발음만 하면 많이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다 가도 나는 아니에요. 이번에 그 시찰단 저는 언급도 없었습니다. 굉장히 가고 싶었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예측한 대로 일어났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제 이름을 좀 바꿔야 될까요? 서융합으로 바꿀까요? 융합, 서균열이 아니고 서융합.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가 되는 게 전기가 사라졌다. 그 이유는 지진으로. 그렇지 않아도 이제 송전탑 보시잖아요. 근데 그때 45분 있다가 지진의 쓰나미가 쫙 오니까 그냥 버렸잖아요. 자, 그러니까 전기가 필요하죠. 펌프 돌아가려면. 그러니까 벌써 준비는 되어 있죠. 지금처럼 외부 전력이라고 하는데 왜냐면 이제 원자로 다 멈춰버렸으니까요. 이게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 우리 건물도 그럴 겁니다. 비상전원이 있어요. 디젤 발전기 있잖아요. 중유로 뗍니다. 그걸 떼려고 했더니 이런 바보처럼 또 이게 소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실에 넣은 겁니다. 쫙 깔끔하게 물에 잠겨버린 거죠. 자동차 물에 잠기면 시동 안 걸리죠. 그 저기 보험으로 굉장히 큽니다. 소리가 전파가 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연기관 말고도요. 전기 자동차도 심각합니다. 침수되면은요. 그렇죠? 그건 뭐냐면 이게 안 되면은 배터리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이게 안 되면 이거. 그러니까 외부 전력 없으면 이거. 그러니까 원래 자기 전력이죠. 없으면 외부, 그 다음에 디젤, 그리고 배터리. 우리는 배터리라고 하는 일본식으로 배터리가 돌아가던데 배터리 좋은 걸 보니까 다 잠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무용지물 완전히 무장 해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물은 보내야 되는데 물이 없다. 그리고 담수도 모아놨던 것 다 깨져가지고 쏟아져 버리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닷물이라도 퍼와야죠. 그리고 옆에 강민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하려면 이제 헬리콥터를 동원해야 되겠죠. 근데 일본에 볼 때 아주 우리 원자로 아직 깨지지 않았어. 녹지도 않고 무슨 말이야. 그렇지 않아. 그리고 지금은 러시아하고 달리 그 당시하고 달리 어떻게 되죠? 실시간으로 폭발인 거 다 봤잖아요. 세상이요. 그렇죠? 거기에서 헬리콥터가 와가지고 물을 뿌린다. 이건 대일본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아니야. 그래서 그리고 또 그때 그 당시 간 나오토 총리가 그 자리에 옵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우리 총리님 오실 때 그리고 가실 때까지는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거죠. 왜냐면
수리마일 때 카터 대통령이 왔을 때 모든 게 다 철수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제 흉내를 낸 것 같아요. 거기까지 좋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려 9시간도 아니고 12시간이 지났는데 12시간 동안 원자로가 지금 아직 완전히 식혀지지 않고 정진했지만 하면은 너무 간단해요. 90분 동안에 3마일 4장 원자로가 절반이 녹았다면은 90분이요. 1시간 반이요. 9시간이 지났으면은 곱하기 5가 넘죠. 이건 다 녹은 거예요. 1, 2, 3, 4억에는 원자는 비었지만 수조까지. 그래서 다 녹을 것이다 했는데 일본 정부가 2달 동안 버텼죠. 아니라고. 그런데 2달 있다가 왔구나. 그런데 1억이면 조금 녹은 것 같다. 웬걸요. 근데 제가 했던 예언이 증명된 게 무려 12년 걸렸어요. 지지난달에 영상 혹시 보셨습니까? 안쪽에 완전히 그냥 잔해가 그냥 으깨져 가지고 해결로 다발에다가 콘크리트 좀 넣고 그러니까 그때 물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요. 온도가 보통 때 한 600도 되거든요. 1000도 돌아가면 이제 올라가거든요. 4000도까지. 근데 1000도 가면 아주 중요한 사건이 중대 사건이 일어납니다. 수소가 나와요. 어디서요? 물에서요. 물 있잖아요. 바닷물. 됐건 담수가 됐건 물이 수소 2개의 산소 H2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해가 됩니다. 저절로 뜨거워지니까 이건 이제 화학적으로 산소하고 수소가 그 산소는 이제 금속벽에 붙어가지고 녹이 슬기 시작합니다. 산화가 되죠. 그리고 수소가 수소는 제일 가깝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가기 시작하죠. 그게 이제 바보처럼 이런 구석지가 있는 건물을 해서 여기 바보란 말이 아니에요. 여기는 원자력 발전소 괜찮죠. 당연히 구석지가 있죠. 저런 구석지에 모이면 한 13% 모이면 드디어 터지기 시작합니다. 급격한 연속으로 폭발.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터졌죠. 그래서 지붕 날아가고 벽이 날아가고 기억하시는데 원자로가 터진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더 올라갑니다. 2000도, 3000도, 4000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원자로라는 게 두툼한 강철 탄소관이거든요. 두께가 한 1m, 정확히는 30cm, 그리고 여기는 25cm, 그리고 바닥은 1m가 되거든요. 콘크리트 바닥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해결료가 여정을 시작합니다. 뜨거우니까 어떻게 되죠? 하와이 영화 보셨죠? 똑같아요. 그리고 이 연료라는 게 금속이 아니고 산화물이거든요. 이게 이제 녹습니다. 4000도까지 가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스멀 내려오겠죠? 영화하고 똑같아요. 내려오면서 어떻게 될까요? 이거 저 연기 1500도면 녹거든요. 속실어요. 몸 펑 뚫리는데 또 이게 참 잘못된 설계다. 거기에 제어봉들이 다 붙어 있었거든요. 이게 또 브레이크가 밑에서 들어갑니다. 바보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본 원자로는 위에서 전기를 바로 만들거든요. 전기가 나와요. 전기가 나오니까 여기는 아무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밑에서 집어넣어. 우리는 전기가 나오지 않고 저기서 나오니까 전기. 여기 제어봉이 브레이크 위에서 들어가거든요. 우리나라 원전 전부. 근데 이건 또 밑에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또 금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용암이 내려오면서 금속 덩어리째 그냥 그 제어봉이 마치 그 십자가처럼 생긴 이걸 그냥 확 녹여. 그게 이제 여기 아주 적나라하게 그려져 있는 좀 아쉽습니다. 한 번 더 불러주시면 제가 그때는 보여드리겠습니다만 펑 빠졌죠. 그러니까 원자로 밑에 약 1m가 넘는 구멍이 거기 밑으로 전부 이제 용암이 흘러내리고 지금부터는 조금 동물의 왕국이 되는데요. 코끼리를 좀 동원할까요? 우리가 아는 가장 큰 포유류, 물론 이제 기린도 있지만 가장 대변 크기가 가장 큰 동물이 그리고 방귀도 가장 크게 끼고 그게 코끼리잖아요. 그 대변이 저기 조금 이렇게 쌓입니다. 그래서 체린들도 그렇고 해결료가 녹아가지고 이제 절부덕하게 쌓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폭이 이제 3m쯤 되고 그게 점점 이렇게 밀려내려가서 이제 굳기 시작하죠. 그럼 그 밑에 뭐가 있죠? 지금처럼 여기 이제 데코타일이지만 그게 콘크리트란 말이죠. 콘크리트가 1200도면 녹거든요. 콘크리트 녹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핵폭탄처럼 분화구가 생겨가지고 거기에 제가 가지 않은 균열이 생긴 것 같아요. 콘크리트마저도 금이 가기 시작한 거죠. 근데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된 거죠. 거기서부터 이야기하죠. 오염수 이야기는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자, 그러면 드디어 물을 부었습니다. 어떻게 부었을까요? 뭔가 전기를 어디선가 가져온 것 같죠? 물을 부었다니까 그렇죠. 헬리콥터는 안 띄웠습니다.
그때 기억하시죠? 헬리콥터 안 떴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제 꾀를 내가지고 펌프를 돌리기 시작했는데 기적이죠. 어떻게 돌렸을까요? 직원들이 자동차를 몽땅 가져와가지고 한 수백 대 되겠죠. 거기 우리 전기차는 아니더라도 우리 기본적으로 배터리가 있잖아요. 축전기가 그 수백 개를 연결해가지고 이제 그야말로 그건 직류거든요. 교류로 직류도 돌아갈 수 있습니다. 펌프를 돌릴 수 있어요. 비상 펌프는 직류로 돌아가기 때문에 펌프를 돌리기 시작했는데 근데 오고 보니까 직원들이 다 모았거든요. 수백 대. 근데 또 문제가 완전히 아직 첨벙첨벙하죠. 물이 안 빠져가지고 또 하루 정도를 기다렸습니다. 왜냐면 이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전부 연못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이 빠질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1, 2, 3, 4억이는 다른데 완전히 그냥 완전하게 녹아버린 거죠. 근데 지금도요. 일본 정부는 2억이 3억이는 괜찮아. 난 괜찮아 하고 근데 이제 곧 실토를 하겠죠. 방류 시작한 다음에 보니까 녹았네 라고 할 겁니다. 진짜 그런 무서운 소식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1억이만 녹았다고 생각하고 모든 걸 막 해가지고 뭐 괜찮다고 하는데 2억이 3억이 분명히 녹았고 3억에는 플루토늄까지 들어있었다. 핵무기에 쓰는 그건 정말 심각한 일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모를까요? 모를 수도 있죠. 아니면 알까요? 그건 정말 잘못됐죠. 정말 잘못됐죠. 그걸 알면서도 방류에 동조하고 우리 학계가 일본 학계도 하지 않는 마시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무총장은 마시겠다. 그리고 해엄도 치겠다. 그 세 번째 저것은 이분은 굉장히 수용성과 키가 작거든요. 거의 저만해요. 저도 봤었는데 수용을 잘하신가 봐요. 이 그로시 총장 말이죠. 이분은 한술 더 떠가지고 마실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수영도 하겠다. 아마 상당한 실력이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수영하면 조금씩 마시거든요. 근데 우리 국민은 무용하는 거죠. 그렇죠? 마시는 것만 해도 제가 그랬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제발 마신다는 사람이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어디 교수가 마신다고 나오고 학회에 무슨 누가 나오고 하더니 드디어 사무총장 그걸 봤는지 근데 그분은 한술 더 떴더라고요. 해엄도 치겠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저는 굉장히 슬펐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봤으면은 그렇죠? 저는 분개했어요. 어떻게 봤으면 헤엄친다는 말까지 할까? 그렇죠? 저는 그래서 국제원자력기구가 갈 때까지 갔다. 자기 숙제는 하나도 하지 않고 한국 국민에게 와가지고 그 있잖아요. 시간이 들더라도 우리 국민 양해를 구하겠다. 어디선가 흘러나온 말인 저는 이거 근거 자료는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 분이 계신다고 해요. 우리 땅덩어리에. 근데 그분이 그 마지막 챕터죠. 마지막 막장을 그분이 장식하시고 하는 굉장히 큰 실수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자기 숙제 하나도 하지 않았거든요. 국제원자력기구 아시죠? IAEA 비엔나에 본부가 있고 그리고 그 사무총장인데요. 그 사람이 해야 됐을 거는요. 기본적으로 네 가지입니다. 이건 초국경적 사안이거든요. 이거는요 초국경적 사안 그리고 초생태계 사안이 고래 있잖아요. 그렇죠? 바다가 있고 초생태계적 사안. 우리 저녁 밥상도 밥상인데요. 생태계가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꼭지에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위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생태계를 전부 뒤져봐야 됩니다. 어떤 악 영향이 없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라면 먼저 그걸 봤어야 돼요. 그래서 정당하다. 어떨 때 정당하죠? 손해보다 이익이 클 때 이 방문이라는 게 정당화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이익 있어요? 이익 있습니까? 없어요. 바닷물이 뭐 10년 있다 오든 제주도에 예를 들어 7개월 있다 오든 7개월 있다 온다고 하다가 제가 이제 강남서에 가게 돼 있는데요. 근거 자료가 있습니다. 독일 시뮬레이션은 그래요. 그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요. 그냥 계산이에요. 영어로 쓰면 뭔가 그냥 계산이에요. 손으로 한 거를 그냥 컴퓨터를 써가지고 좀 멋있게 보이는 계산이란 말이죠. 그럼 뭐죠? 우리가 생각해낸 것이지 우리가 어찌 보세요. 앞으로 일주일 앞 날씨 예측하나요? 못하죠. 근데 어떻게 7개월, 어떻게
10년을 예측합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단지 참조용이고요. 그리고 과학에는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다. 그걸 인정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그 피곤한 찬반 논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1%밖에 안 될 겁니다. 99% 몰라요. 그걸 인정하는 순간, 그리고 반대편 인정한다면 우리가 어떤 그 정반합으로 갈 수 있는데 거기가 맞는 겁니다. 100%. 그러니까 거기는 과학이라기보다는 의학도 아니고 신앙이죠. 신앙. 근데 신앙으로 문제를 풀면 안 됩니다. 제가 어디 기독교나 어디 개식 일구조를 한 게 아니고 신앙이 아니고 과학으로 풀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 괴학으로 퇴출을 당했고요.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신앙처럼 신념처럼 전부 맞다. 일본 정부가 맞고 도교적인 게 맞다. 그래서 정화가 됐다. 삼중수만 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저는 좀 많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IAEA를 다시 돌아가면요. 그러니까 정당하냐? 초국경이기 때문에 물어서야 되죠. 혹시 그 우리나라에 누가 일본 총리나 누가 와서 한번 물은 적 있어요? 아니죠. 우리가 기껏 했던 거는 공사 또는 영사 무슨 과학관 초치해가지고 가끔씩 꾸지람에 있다고 하니 진짜 꾸지람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들어간 것만 봤지 나온 것만 봤죠. 무슨 말이 있었는지. 그게 아니고요. 원래 모든 게 정당화되려면은 기시다 총리, 그 당시는 이제 총리가 여러 번 바뀌었잖아요. 아베 총리부터 해가지고 이 총리들이 그 재임 시절에 각 나라를 태평양 도서국 아무리 힘없는 나라지만 대한민국, 대만, 중국 그리고 뭐 좋습니다. 뉴질랜드까지 찾아다니면서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손해하고 그리고 이익이 어떻게 되는지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익이 있는 데는 어딜까요? 일본이죠. 왜냐하면 치워버리니까요. 근데 왜 그렇게 되죠? 콘크리트로 차폐를 안 했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책임져야 되죠? 일본이 책임져야 됩니다. 자국 내에다가. 그렇죠? 근데 왜 버려요? 그래서 IAEA는 첫 번째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이게 최적이냐? 다른 방법이 있잖아요. 증발시킨다, 지하 매립이다, 몰타를 한다, 또는 제가 말하는 것처럼 육상 호수를 만들어서 저장한다. 이런 모든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버린다. 왜 그럴까요? 제일 싸기 때문에요.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더 큰 이유가 있는 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그 일본의 그 자작극이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가 모두 몽땅 빠져버렸죠. 우리나라도 삼중수 버린다. 중국은 더 많이 버린다. 미국 버린다. 삼중수 캐나다도 버린다. 영국도 버린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러죠? 적반하장이라고 하죠. 일본이 버리려고 하는 거는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나 대만이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그리고 일본도 버리고 있어요. 지금 열기가 돌아가거든요. 정상운전에서 버리는 건요. 그냥 우리 그 세차장에서 세차하죠. 정상운전. 그렇죠? 그 정도 무리예요. 그거 갖고 여기는 엔진이 폭발한 거죠. 엔진이 터졌다고요. 폐차하면서 마지막으로 보내는 길에 세차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있는 엔진 오일, 슬라지, 기타 등등 모든 게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맞죠? 이게 같은 거예요? 아니죠. 근데 일본은 거기에서 나오고 우리가 다 정화할 거야. 근데 그게 증명이 안 됐어요. 아직도 그 정화조에 있는 70%는 도교적인 드디어 자연이거든요. 그대로 있습니다. 아직 정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본 말이 또 기가 막히죠. 그럼 2번 돌리겠다. 안 되면 3번 돌리겠다. 근데 한 번 돌려가지고 70% 이상이 남았는데 2번 돌리면은 없어질까요? 아니죠. 그 기술이 똑같은 한은, 그러니까 최선의 기술을 쓰지 않는 한은, 세슘은 대한민국 기술, 플루토늄은 미국 기술, 삼중수는 캐나다 기술, 스트론튬 미국, 이런 최선의 기술을 써서 다시 걸르지 않은, 그러니까 알프스라는 기계 다 치워버리고요. 그 다액종 저감 설비 제거 아닙니다. 저감 설비 다 치워버리고 새로 하지 않는 한은 똑같이 남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부터 우리 전문가들이 결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전문가들, 저를 뺀 나머지 99.99%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도쿄 전력이 전부 다 없애고 삼중수소만 남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정상 원전 운전수하고 비슷한 수준이 됩니다. 그렇죠? 그게 가능할까요?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저는. 그리고 그렇게 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다. 133만 톤, 곧 137만 톤. 그래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자 그럼 30년 동안에 버리면 이게 어떨까요? 계산해보세요. 133만 톤 나누기 365일 나누기 30년 하면 답이 어떻게 되죠? 저도 조금 전에 계산했습니다. 125톤이에요. 하루에 125톤. 그게 전부일까요? 아니죠. 정확히 그만큼 그 이상이 또 지하수가 흘러내요. 일본이 방류한다고 지하수가 멈출까요? 아니죠. 최소한 125톤 그대로 나옵니다. 그럼 못 막아요. 그러면 금방 곱하기 2가 되잖아. 250톤 하루에.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요. 또 꼼수가 있습니다. 이 정화를 못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희석시키겠다. 삼중수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백하는 건 뭐냐면요. 삼중수는 어찌 보면은 그냥 변방에서 괜찮아요. 물론 괜찮지는 않지만 세슘, 소듐, 요드, 플루토늄에 비해서는 훨씬 약해요. 삼중수. 그러니까 차치해도 돼요. 문제는 그거 한다고 하면서 이걸 정하지 못하니까 요거가 안 되니까 희석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물을 100배로 돌려서 넣겠다. 그러니까 아까 250톤에 끝났죠? 10배면 2,500톤, 100배는 25,000톤. 100배로. 그 물은 어디서 죠? 수돗물일까요? 아니죠. 바닷물이죠. 바닷물 벌써 오염되어 있습니다. 세슘 우럭 180배 그게 한 마리겠습니까? 그걸 그물로 쳐서 못 나가게 한다고요? 그런 도쿄 전력이 한 마리 가지고 올까요? 아닐 겁니다. 아마 수백 수천 마리가 되겠죠. 그걸 밝히지 않는 것이죠. 그냥 그리고 그물로 쳐놓으면 도망가지 않는다. 그럼 그 작은 플랑크톤들은 도망가지 않을까요? 왜 갑자기 우럭만 있을까요? 식물성 플랑크톤부터 해조류, 갈조류, 어패류, 갑각류, 저류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잡는다고요? 그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참 일본은 알다가도 모르는 참 봉건주의적이고 참 멍텅구리다. 그렇게 비과학적일 수가 없어요. 임기응변적이고. 근데 그거를 IAEA 보고서가 그대로 답습해가지고요. 안전하다고 결론을 딱 내렸습니다. 근데 이 국제기구 맞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세 번째, 그러니까 최적 방법 아닙니다. 두 번째, 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일본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보지 말라고 했다. 안전한 것만 봐달라고 했다. 좋아요. 그러니까 자기 책임 안 진다는 말이 딸리지 않습니까? 모든 건 일본 죄입니다. 그럼 왜 했어요? 처음부터 하지 말죠. 안 그래요? 그 돈 들여가지고 왜 해요? 각국 전문가들 그 못 살게 굴면서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견도 없었다니 이견 없으면 왜 해요? 자, 그럼 안전하냐? 근데 거기에 진짜 문제가 자기 알프스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더러운 물 들어가죠. 그렇죠? 이걸 거쳐야 그럼 깨끗한 물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요. 그리고 우리가 보고 싶은 얼마나 더럽게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깨끗이 나오는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IAEA가 가져간 물은 이것만 가져갔어. 그리고 거기에 이유가 있죠. 직접 채취를 못하게 한다. 첫 번째, 국가 1급 보안 시설이다. 맞죠? 우리나라 보안 시설입니다. 북핵 때문이 아니고요. 그냥 국가 보안 1급 시설이에요. 원자력 발전소는 그러니까 이해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쿄전력이 사기업이죠. 사기치는 기업이 아니고 민영 기업이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기업 비밀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도쿄전력이 떠다준 물만 얌전하게 무려 2주일 동안 저었답니다. 그런데 청주를 아무리 저어도 청주죠. 제가 한 거는 탁주도 집어넣고 그 밑에는 온이라고 하는 그 침전물도 집어넣고 모래, 자갈 다 집어넣어서 이게 제대로 걸러졌는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이것만 떠주면은 오죽 깨끗한 물도 같겠습니까? 그리고 거기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물에는요 플루토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도쿄전력이 못 잡았어요. 그런데 이걸 생통이라고 할까요? 시원하죠. 미국하고 프랑스가 아주 조금 들은 플루토늄을 찾았습니다. 그건 뭐죠? 플루토늄
풀톤이 많이 있었을 텐데 특히 3억이요. 그러니까 그걸 선별적으로 없는 것만 준 거죠. 그리고 도쿄적이 보니까 없거든요. 그래서 자신 있게 줬는데 웬걸 미국하고 프랑스 거기 항공기가 있습니다. 풀톤을 잡아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렇게 우리나라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저는 이제 여기도 괴담입니다. 제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근데 추정을 하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도쿄전력이 의도적으로 깨끗한 물만 저어가지고 2주 동안 줬답니다. 순환도 시키고요. 근데 깨끗한 걸 저어가지고 깨끗하다. 그래서 6개의 실험실 보니까 숫자가 얼추 비슷해요. 그래서 그걸 안전 검증이 됐다고 하는 이게 검증 맞아요. 이거는 눈 가리고 항하는 거죠. 우리가 보고 싶으면은 얼만큼 더러워가지고 얼만큼 깨끗해져. 그리고 들어갈 때 문제가 많잖아요. 이거는 필터 우리 정수기 있잖아요. 필터 거르잖아요. 거기 광물성 아주 미세한 입자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하수가 됐건 냉각수가 됐건 빗물이 됐건 눈물이 됐건 자 지하수는 뭐가 있을까요? 진흙, 모래, 자갈이 있겠죠? 그렇죠. 냉각수는 뭐가 있어요? 지난번 아수라장 보셨죠? 해결료 가루, 금속 가루, 콘크리트 조각들, 철근 콘크리트 녹물들 다 있지 않을까요? 이게 먼저 걸은 거거든요. 세슘을 걸려요. 아주 미세한 물질인데 이걸 걸르기 전에 뭐가 걸릴까? 제가 보기에는 진흙 덩어리가 먼저 걸릴 것 같은데요. 먼저 흡착돼 버리죠. 세슘이 걸릴 자리에 방사성 물질이 걸릴 자리에 벌써 그게 걸려버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나머지는 무사 통과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그 자리에 엉뚱한 녀석이 더 큰 녀석이 걸려 있으니까 나머지는 무사 통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추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70% 이상이 아직도 오염되어 있다는 거죠. 2번 돌려도 똑같을 것이다. 3번 돌려도 똑같을 것이다. 그게 제 말씀이고 반대 측에서는 아니다. 도쿄전력이 전량 제거한다고 했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의견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했거든요. 정말로 3중수소만 남아있다고 하면은 기적처럼 다 걸러줘. 그러니까 알프스가 그 순간에 마법의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3중수소만 남았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제가 계산했어요. 그랬더니 해류로 퍼지든 지하로 넘어가든 방류가 증발하든 모든 경우를 조합해가지고 지구상에서요 10억 명 중에 1명 정도가 20년 후에 고용암에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괜찮다는 거죠. 지금 현재로 치면 8명. 아마 여러분 아닐 것 같고 저도 노약자지만 아닐 것 같은데요. 지상에서 8명이면 저는 비켜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이라도 절반 정도의 세슘 수름 이런 것들이 3중수름 같이 나갔다면은요. 참 우리나라 속담처럼 만일이 맞아요. 10,000명 중에 1명꼴로. 그러니까 만약에 이 방이면은 안일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 문학 경기장 있죠. 거기서 한 2-3분 정도. 잠실 야구장도 2-3분 정도. 우리나라 전체로 치면은 5,000명 정도, 일본으로 치면 12,500명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아주 보수를 그게 모두 문학 경기장 왔다. 또는 잠실로 갔다. 또는 우리나라 남한에 다 왔다. 일본에 갔다고 했을 때 아주 보수이죠. 그 정도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염려할 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10,000명 중에 1명꼴. 그런데 문제는 그 한 사람에게는 생사가 걸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고형암, 이 뇌종양이나 갑상쇠암이나 백혈병이나 백내장이나 이런 게 아니고 생식샘 장애였다면 이게 또 특히 삼중수 같은 경우는 그 생식샘을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기형을 2대 후손까지 그게 이제 무서운 것이죠. 물론 확률은 낮습니다만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육류를 섭취하는 것보다는 훨씬 확률이 낮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뭐죠? 우리가 당하지 않아도 될, 겪지 않아도 될 일이 첨가로 오는 것이. 그리고 반대 세계에서는 뭐 삼주수 마시고 있다, 우리 볼 수 있다. 근데 그건 자연적인 것이고요. 우리가 겪게 될 것은 그 위에 얹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야 되는 것이고요. 기준치하면 괜찮냐? 그렇지는 않죠. 그건 원고치예요. 기준치 조금 넘으면 죽고 사망 아닙니다. 원고치. 정확한 거는
이왕이면 없다. 알라라라. As low as reasonable achievable. 그러니까 가능하면 없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 세계보건기구도 그렇고 국제방송 방호학회도 그렇고 없는 게 좋다.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우리가 막아야 된다. 물론 확률적으로 낮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은 예를 들어서 제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일찍 올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여기는 안 계시겠지만 제주 같은 경우는 저기 해녀분들이 계시고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만두시는데 아직 계시단 말이죠. 그분들은 바다에 들어가시잖아요. 그래서 이 방사성 물질이 그냥 얌전하게 쫙 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이 뭉쳐 다니는 게 있거든요. 핫스팟 이것들이 뭉쳐 다니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이라도 제주까지 떠온다면 해녀분들은 그러면 좀 방호복 정도 입혀드리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소금 사재기 있잖아요. 그것도 좀 좋은 소식인데요. 해류라는 게 오긴 오는데 서해는 막혀 있잖아요. 대륙으로. 서해로는 잘 오지 않습니다. 전부 제주연안에서 대한해협 거쳐서 동해안, 울릉도, 독도 거쳐가지고 수가로 해협으로 빠져나가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막혀 있기 때문에 거의 오질 않아요. 근데 염전이 거의 서해안, 남해안, 신안 앞바다 정도. 그러니까 혹시 안 사셨죠? 사실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방류되더라도 그쪽으로는 안 옵니다. 단 하나 긴 양식인데 그것도 양식이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은데 그래서 문제는 그 10,000명의 하나가 나일 수도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게 과연 무시할 만하냐? 방사선적으로 볼 때는 무시할 만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거는 그 오래 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후대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당연히 막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게 우리 바다에 오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괜찮냐? 그렇지 않죠. 이젠 우리가 이 바다는 하나잖아요. 바다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바다는 모든 사람의 것이기도 하죠. 어떻게 우리나라 바다에 오는데 10년 걸린다고 해서 괜찮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도 이제 대승적으로 봐야 되는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걸 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1억이, 2억이, 3억이, 4억이 이제 그 씻어내야 됩니다. 재현 해체라고 하는 우리나라 고일억이 월성 1억이죠. 그때 진짜로 센 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거를 허용하게 되면 그게 그냥 같이 딸려 나오게 되죠. 그래서 30년이 아니고 60년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로카쇼 무라라고 하는 그 아오모리 현에 있는 게 있는데요. 제철이 공장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엄청난 양의 삼중수소 플루토늄이 나오게 그게 내년입니다. 이게 지은 지가 한 40년쯤 되고요. 그리고 가동을 연기 사반세기 25년 동안 안전 문제로 하다가 드디어 내년에 가동합니다. 일본 정부가 지금 후쿠시마 방류를 강행하지 않으면 그게 나오면은 더 이상 국제사회에 설득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사실 세 가지죠. 이거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소문 피해 지금 우리 벌써 피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찌됐든 간에 이력 관리도 잘 하시겠고 또 저기 방역도 하시겠지만은 이게 완전치 않지 않습니까? 전수 출사가 아니고 상시 출사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 방류가 되면 뚫고 올 수 있는 길은 한두 개가 아니죠. 방역만 가지고 못.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설령 원산지 표시가 됐더라도 통과할 수도 있고. 그 제가 보기에는요 같은 수조에 우리나라 싱싱하고 깨끗한 물고기가 있고 옆에 일본산이 있다면 저는 조금 찝찝할 것 같아요. 이건 소위 그 풍평 피해 일본말 우리말 소문 피해. 그래서 아까 그 IA 보고서 세 번째 안전을 증명하지 못한 그 다음에 안심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그 숫자 가지고 한 거는 부족해요. 그 다음이 있습니다. 안심, 정서적인 부분. 이거는 숫자를 떠난 개념입니다. 안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국힘당도 그렇고 안심시키기 위해서 하셨는데 아주 유치한 방법을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반감만 저는 이제 반감보다는 조금 좋은 그 농담거리로 받아들이긴 했는데요. 좀 슬픈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안심 부분에 오면은 저도 어느 누구도 그 도리가 없습니다. 이제 판단의 문제가 되고요. 정말 제가 걱정하는 거는
그 재고소고발하고 상관없이 지금부터 벌써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는 사실. 근데 이게 진짜 박물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하기도 싫은 상황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막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한 수산물을 넘어서는 문제죠. 세계 환경 생태계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앞으로 60년 가게 될 원자로 해체, 폐기, 폐로 문제, 그리고 재처리 공장 내년 가동 이런 부분이 얽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원천 봉쇄하지는 이게 세계 초유일 아닙니까? 사고 원전에서 나오는 세계 초유일입니다. 이렇게 많은 거고요. 근데 제가 참 애석해하는 거는 이 방사성 오염수를 가지고 오염수냐 처리수냐 저는 참 답답하다고 봅니다. 일본도 처리 도상수라고 하더라고요. 조금 찝찝했던 모양입니다. 개발 도상국처럼 처리 과정, 처리 도상수는 많이 기니까 그냥 오염수죠. 그래서 저는 오염된 처리수, 거위가 아니고 오리수, 오염된 처리수. 어쨌든 오염수가 맞고 더 정확히 핵폐수 아주 정확히 맞는 말입니다. 중국만 쓴 게 아니고요. 영어로 보죠. 웨스트워터를 정확한 표현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또 시비를 걸길 저는 이제 좀 요즘 주눅 들어가지고 뒤에 있었는데 핵폐수 맞는 표현입니다. 핵폐기물. 그때 물은 물 숫자죠. 핵폐수 맞는 말이라서 아주 짧죠. 근데 이제 어쨌든 굳어져 있으니까 오염수라고 하는 게 맞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 우리 어민들도 우리 해녀들도 쓰레기 단 한 점도 못 버립니다. 우리 바다에. 아시죠? 그냥 그대로 다 가지고 와야 돼요. 근데 일본이 버리는 건 괜찮아요. 버리라고 막 하더라고요. 이게 자랑스러운 게 좀 어불성설 같기도 하고 뭐가 잘 안 맞아요. 좋습니다. 물론 이게 죄송한 표현으로 소변 몇 방울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호수에 소변 몇 방울 있을 때 또는 수영장에 몇 방울 들어갔을 때 찝찝하죠. 똑같은 겁니다. 화장실 옆에 정화수가 있어요. 저기 마실 수 있죠. 저는 잘 안 마시거든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근데 그런 거라고 봐요. 아무리 깨끗해진다 치더라도 근데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아야 될 이유가 하나, 둘, 셋 이상이 있다. 그래서 무조건 막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시민을 찾아뵙고 길바닥을 헤매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